2025년 1월 11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어제 이천에 이제 가서 아침에 뉴스토마토하고 이천에 잠깐 갔다가 왔는데, 그 새로 산 집에 그 수돗물을 틀어놔서 다행히 냉수, 그러니까 원수 쪽은 안 나왔는데, 저도 착각을 했어요. 보일러의 온수 쪽을 좀 틀어놨어야 되는 건데, 온수 쪽이 얼어갖고, 다행히도, 그렇지만 다행히도, 이 온돌 냉방 쪽은 얼지 않아갖고, 녹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녹이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좀 기다렸다가,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온수는 못 쓰는 거죠. 뭐. 기다렸다가, 날이 2월, 3월 풀리면은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쓰는 걸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추위, 오늘로 풀린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 어제 그저께, 한 4, 5일 정도는, 감기 때문에, 몸살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너무 춥더라고요. 방송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막 약 먹고 해롱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여러분 사시는데도 힘든데, 그렇다고 목소리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안 올렸습니다. 다행히, 약 먹고,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죠, 코가? 여러분도 독감은 아니래요. 좀 늦었다 하더라도 독감 예방접종 하시고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산으로 저 시위 나가시고 또 탄핵 집회 나가시는 분들 하여튼 건강. 요즘 보니까 뭐 키세스라고 하는 그 알루미늄 문박을 뒤집어 쓰신 그 정도로 춥죠. 하여튼 경의를 보냅니다. 사실 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워낙 몸이 이 감기가 들려갖고 응원. 아마 꼰대로서의 한 말은 젊을 때 아니 40대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것 같고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몸 상하지 않게. 김민전이라는 미친년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건 여러분과 같습니다. 백골단이 뭐하는 모르지 없죠. 서울대 외교학과까지 나온 84학번이라네요. 하여튼 하긴 국민의힘에 적지 않은 미친년 놈들이 서울대 출신 뭐 흔히 말하는 운동했다는 애들, 학생 운동했다는 애들 또 뭐 한가닥 했다는 년놈들이 그렇게 있으니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백골단이라는 것을 지가 국회의 회견장에 소개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백골단. 물론 이제 제가 작년인가 작년 초인가에서 뭐 이런 백골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KBS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 형사기동대 뭐 이런 채용할 때 일부 뭐 사실 정확하게
이 기록도 경찰 기록도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무슨 백골단 얘기를 하냐, 형사기동대랑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도 일부 맞습니다. 근데 틀리죠. 왜냐하면 경찰 애들이 그때의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 군사정권에 군사정권에 있었던, 그리고 경찰에 있었던 놈들이 소위 말하는 깡패들을 경찰로 채용해 갖고, 하지만 전체는 아닐 겁니다.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일부를, 혹은 또는 뭐 채용해서는 안 될 놈들을 채용해서, 그래서 그걸 청카바를 입히고 헬멧을 씌워서 시위대를 폭행하고 때려 죽이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이른바 백골단 이런 범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 진압할 때 전경들 중에서 좀 짝수가 보이는 애들, 또는 뭐 다른 무도 뭐 이렇게 하는 애들, 그러니까 출신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 모두 형서 기동대 뭐 이렇게 채용된, 엄청나게 많이 채용된 80년대 중후반에 애들 중에 모두가 다 백골단 깡패들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경찰 수뇌부 놈들이라든가 군사정권에 있는 놈들이 그런 깡패 새끼들이라든가 동네에서 양아치 새끼들, 아니면 부도라기보다는 웃기죠. 그런 거 하는 애들을 아무런 그 시험 커트라인 없이 채용해서, 그놈들이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도 경찰에 남아있는 애들. 왜냐면 제가 경찰 일할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술 먹을 때 얘기 들어보고 뭐 이것 들어보면 딱 그거 한 거예요. 딱 봐도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지들 캥기니까 왜 형사기동대 출신들을 왜뭐 백골단 깡패로,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김민정 같은 참 해괴한 인간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저께 뭐 며칠 전에 그 김신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실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진범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김신혜 사건의 원래의 진범을 추적했던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김신혜가 범인이다 아니다를 포함해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그때에 가지고 있던 수사 기록과 증거만 가지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그때 제가 이제 재연하는데 가서, 현장 가서 그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스튜디오에 가서 분석하고 그랬죠. 그게 2000년대에 그러니까 재심이 되고 2015년 왔다 갔다 일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 이전에 2000년 제가 채용이 되고 그때쯤에 뭐 그런 어떤 논란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랬을 때, 김신혜 사건도 당시에 이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했었으니까 변호사 단체에서 어쨌든 그걸 결론 삼아서 분석해 봤을 때, 이제 김신혜 사건의 발생이라고 한 건 김신혜 아버지가 어디서 술을 먹고 어디서 죽었고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옮겼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 버스 정류장은 시체가 발견된 곳이고 결국은 상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술이 엄청나게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시골이고 완도고 그러니까 다른 별도의 공간보다는, 그리고 이 사람이 납치되지 않고 그럼 자기 집에서 보통 술을 많이 먹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별도의 뒷문이 있었다. 뒷문이 그래서 2층이고 뒷문 계단이 이렇게 한번 꼬인 데다.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평소대로라면 자기 집 2층에서 자기가 원래 먹는 방에서 술을 먹고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 제3의 공간을 설정하기에는 너무 그 시골 동네에는, 그리고 또 밤이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술 먹고 그러면 소리가 나고 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 그 공간에서는 김신의 아버지가 혼자 술도 많이 먹고 그 공간에서 누가 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유력한, 그러면 어떻게 죽였을까? 그리고 죽인 시체를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왜 하필 버스 정류장에 버렸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길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범인은 한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시신을 업고 뭐 이렇게 할 때 실제로는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이 없었을 곳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힘이 약한 두 사람이 들고 이렇게 내려왔을 것이다. 조용히. 왜? 그리고 불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범인인 거고, 그리고 둘 이상,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그렇게 왜 오래 걸렸냐? 물론 발견된 게 5시 50분인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2시 정도부터 술을 먹었다고, 대충 그 정도.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옮겼을까? 차로 갔으면 소리가 났을 것이다. 그죠? 그 시골에.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리어카라든가 뭔가 이런 없든 이렇게 들든. 근데 들면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 시골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뭐 리어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대충 그 정도 선에서 2명 혹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대충 범인 추적은 거기에서 멈췄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 찍었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방송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안 되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김선재 사건의 범인은 명확하고 되게 단순하고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뭐 큰아버지, 김신혜의 큰아버지와 조카, 그리고 고모부, 이 세 사람 혹은 그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선가 김신혜의 자백으로 데려간 거고, 이게 김신혜가 범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김신혜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여러 상황이 다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중에 함수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신혜로서는 억울한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은 범인을 잡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얘기를. 왜냐하면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그때 찾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행해졌던 경찰의 수사 방식이나 뭐 검찰의 어떤 거는 당연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어진 유죄의 결과는 사실은 부정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맞죠. 공소사실에 입증이 없는 게 맞습니다. 자, 김진애 사건은 다시 뭐 2심이 가든 아니면 종결이 됐 그때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제 그 방송에 이제 갑자기 제가 오랫동안 KBS 일라디오를 했던 그 작가가 채널A의 작가에서 뭐 이야기 더라고 하는 이제 경호관, 청와대 경호관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했었어요. 근데 어제 실시간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하고 뭐 이런. 근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두할 때, 그때 조사받고 그럴 때 사실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출두했지? 출두하면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구속시킬 텐데.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죠. 박종준은 실제로 경찰 출신으로 실제로는 이름만 명목만 있을 뿐이지 실세들은 차장이거나 실제 경호관만 했던 사람들이다. 경호처장은 그냥 처장일 뿐이고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정준은 애초에 오기 전에 사표를 냈었고 이거를 뭐 대통령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그 얘기는 여기서의 문제가 그겁니다. 박정준이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는 얘기했을까? 같이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로는 몰랐을 것이다. 즉, 이 와중에 경찰의 그 강력 형사들, 마수대부터 시작해서 뭐 강력 형사들, 강수대 다 포함해서 수도권의 1000명을 동원해서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실제로는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호처 애들이 그렇다고. 그런데 그 군인들이라든가 100일, 200일은 뭐 도와주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테고. 당연히. 그리고 같은 경찰이고. 그리고 사실 박종준은 세의 불리함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1차 체포작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그럼 2차 들어올 때쯤 이제 본인은 사실은 박종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때도 뭐 몇 시간만 버티면은 적당하게 제3의 방법, 뭐 중립적인 지대에서 조사받고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이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리고 정치인 박종준이 또 살아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결기를 가지고 뭘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박종준이 그렇게 그럴 사람, 버틸 사람은 아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짱까지 가서 자기가 얻을 게 없죠. 자기는 얻을 건 다 얻었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을 김건희를 설득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차장이나 뭐 소위 김건희 라인이나 김영현 라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오히려 이제 밀어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종준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출두 사표 내고 출두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특히 김건희가 박정준을 잘라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차장을 대행을 하면서 결국 그런 방식을 취했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박정준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 얻었고 물론 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결국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뭐 본인이 할 건 다 했다고 생각이 들 테니까. 어제는 조금 그렇게 혼란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1000명의 형사들을 이것저것 하고, 그럼 결국은 지금 경호처는 강경파라고 하는 차장이나 본부장 애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둘은 나올 생각이 없고, 결국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중간에서 어쨌든 뭐 강경파가 아닌 박종준은 이 나왔으니 극렬 저항을 할 거고, 사실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윤석열의 모습이라고 하면, 제가 가장 이제 이 와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김건희의 태도라든가 자세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명태균하고의 뭐 통화 녹취도 나오고 많이 하면서 실제로의 주인은 김건희죠. 김건희 잡혀가지 않겠죠. 김건희 잡혀가지 않지만은 김건희는 관제에 계속 머물 것이고,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고. 그런데 윤석열이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탄핵이라든가 재판, 그리고 지금 또 곧바로 나올 김건희 특검 부분에서는 분명히 본인한테 칼끝이 들어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가장, 그래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처벌이 되면 아무리 호수아비라 하더라도 결국은 김건희가 끝장을 볼 텐데,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헌정이 중단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은 새롭게 정부가 구성이 되고 뭐 대선이 치러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아닌, 그러니까 좀 더 새롭고 좀 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 그를 통한 국가의 통합,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의 등장, 이게 어려울까? 저는 가장 크게 그 고민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 같은 꼴, 중범죄자로서 대통령을 하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또 반대쪽에서 문제를 방생을 할 거고, 이걸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재명이 극복해낼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지도자의 등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해봤습니다. 뭐 어제 그저께 며칠 이제 감기도 들리고 방송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환경이라든 이런 얘기 말씀 잠깐 드리고,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하여튼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 때문에, 감기 때문에 이제 농구도 써야 되고, 또 이 감기약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이제 봄부터 가려고 했던, 요즘은 이제 시간 강사도 마약 관련된 검사를 해요. 소변 검사죠. 근데 여러분이 먹고 있는 저들 포함해서 요즘 독감 감기 약의 성분 중에 하나가 마약 성분,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해낼 수가 없나 봐요. 그 졸지에 이제 포지티브가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감기약을 이제 안 먹고 검사하면은 당연히 네거티브 나오지만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마약의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려요. 하여튼 요 며칠 동안 진짜 그냥 골치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감기약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아픈데. 하여튼 아이고 그냥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오면 다음에